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명규 박사님 모셔서 어제에 이어서 지금 부동산 폭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해결책을 문정부가 22번을 내놨는데, 자, 지금 백약이 무효하고 이제 수도 이전이 해결책으로 가는 양상이고, 또 보수 쪽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에 뭐 철도 부지 등의 무슨 뭐 행복주택 비슷한 소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그 진지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고민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이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는 우리가 서포 15조에 1조로 넣어놓은 이야기를 어느 쪽도 절대 말을 하지 않고 가끔씩 포퓰리즘 지향적인 정치인들이 슬그머니 그냥 언급했다가 또 말아버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왜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아무도 안 꺼낼까요? 심지어 극진보 좌파 진영까지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그 내부에서 뭐랄까 질서, 상명하복의 질서, 이것이 엄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반대했더라도 딱 입을 싹 닫아요. 질서가 다 있어요. 사악한 질서지만 질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위 그 보수 진영에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부패했기 때문에 뭐랄까 그 여론을 왜곡을 주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뭐랄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거죠.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리고, 그다음에 미디어들에게 돈을 뿌리고, 광고료를 많이 뿌리고, 그다음에 또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돈을 뿌리고.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이 또 그들이 원하는 재벌들과 원하는 방향으로 또 나아가고, 그러니까 또 오피니언 리더들은 거기 또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이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건설사들, 재벌들, 그 다음에 조중동을 비롯한 미디어들, 그 다음에 여기 오피니언 리더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거의 모두예요. 거의 모두가 전부 그 재벌의 구도에 의해서 그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황 소장님께서 외치고 있는 서포 15조는 지금 현재 이놈들이 그 채택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금 퍼뜨리는 논리가 토지 국유화가 전제해야 돼야 가능하다. 토지 국유화가 한국은 아닌데 그게 안 된다. 이런 소리까지. 그게 저 동아일보인가 김서리인가 그랬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는 좀 말도 좀 바른 소리도 하고 그럴 것 같던데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념에 얽힐 때는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 이 비판할 때는 잘해요. 그런데 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히면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보고서 이 사람이 그 얘기한 거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뭐 국유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황 소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현재 정부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가 거기에다 짓자. 그다음에 또 말씀 안 하셨지만은 정부가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거기다 건설해서 분양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실비로 지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국유화하자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국유화를 얘기해가지고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국가적 주택 공급은 국유화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말을 했다면은 사악한 것이고
모르고 얘기했다면은 그렇게 사고가 유연하지 않아 가지고 되겠느냐. 그 신문사에 있어서 기자 생활을 30년 한 사람이 그냥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루마니아는 뭐 1가구 1주택을 한 결과 뭐 루마니아가 마치 뭐 지옥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우스꽝스러운 얘기인 거죠. 루마니아는 그런 것이죠. 루마니아는 그랬어요. 루마니아가 옛날에 차우세스키가 독재를 할 때 집을 이거 할당을 했지 않습니까? 뭐 루마니아만 그렇습니까? 북한이나 소련은 또 다 집을 할당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 사회주의 주택이 지금 이제 자본주의화 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어 오면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경제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인센티브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루마니아에 가보세요. 루마니아는 그럼 새로 진 좋은 집들이 없는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으니까 뭐 이거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이제 뭐 최성락이라는 사람 책을 인용했던데 A란 지점에서 B란 지점으로 이사를 못 간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루마니아가 지금 차우세스키가 총 맞아 죽고 저 체제가 끝난 지가 언젠데요. 지금 그게 30년이 돼 갑니다. 아 그게 필요하면은 지자체에서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임대 주택을 필요하면은. 그럼 필요하면 지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 이렇게 답답해 가지고서야 김광현 씨, 정주영 씨한테 가서 혼나죠. 그렇잖아요. 이게 말도 안 돼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 동아일보에 칼럼으로 써놓고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100%니까 문제라면은 그럼 90%만 지면 되죠. 90%만. 제가 지금 100%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80% 수준만 제공을 하죠. 80도 좋고 70도 좋고 나머지는 자유시장에서 그대로 살고 팔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웃긴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집을 갖고 있으니까 저주받았다. 그래 그러면 90%만 가져면 될 거 아니에요. 80%만 가져면 되고 이사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자체가 집을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레위기에 3000년 전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주고 똑같이 집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만 안 되냐는 거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싱가포르는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저보고 이 일을 맡기면요. 제가 서울 시내 곳곳에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할 땅들을 찾아내어서 얼마든지 하겠다. 안 된다면 서울 시내 도심의 공원들을 건물이 한 4층까지 밑에 비우면 됩니다. 나무들이 있고요. 5층부터 필로우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이때 기둥만 있고 5층부터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제가 집값에 평당 200만 원씩 땅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20평짜리를 사면 4천만 원이 땅값이에요. 자, 20평이 올라갈 때 자기가 차지하는 아파트의 바닥의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적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악의적인 이데올로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죠. 그다음에 여기 제가 마치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잊어버릴까봐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냥 뭐냐면은 그 자유시장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자유로운 것이 어디 있냐고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정말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면은 왜 깡패는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자유일 텐데 왜 금지하냐는 걸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약육 강식에 대해서 국가가 당신이 돈 버는 것도 자유고 부동산 사는 것도 자유라면은 깡패도 주먹 휘두르는 것도 자유여야 되고 사기꾼이 사기치는 것도 자유여야 되고 동물의 왕국이 돼야죠. 왜 그거 못하게 하고 네가 하는 부동산만 네 맘대로 해도 되는 거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세상은 자유로운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면은 마누라도 여러 개 좀 데리고 살지.
마누라도 하나밖에 못 가지고 살도록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욕망 통제거든요. 예. 정확하게 보세요. 일인 그 일처제가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욕망의 통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부분이 다 이 규제와 욕망의 통제와 법과 제도를 빙자한 한마디로 나름대로의 인간에 대한 억압이 있죠. 왜? 인간도 동물적이기 때문에 억압을 갖다가 해제했을 때는 이 세상에 센 놈이 약한 자를 다 잡아먹는데 하물며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돈의 문제에 있어서 약육 강식에 맡기면 센 놈이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휘저어서 약한 자들을 다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딱 집이나 부동산이라는 게 기업하는 것보다 부동산 하는 게 돈이 훨씬 잘 돼요. 예. 그러니까 센 놈들이 전부 부동산으로 다 뛰어드는 거예요. 금덩어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다 뛰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로 이 부동산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세 가지 필수제가 의식주 아닙니까? 예. 의는 지금 우리가 다 해결이 됐잖아요. 옷 못 입고 사는 사람 어디 예. 있어요? 식도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주도 그 세 가지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본질적인 필수제면 주도 어떻든 공공재의 성격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공재의예요. 예. 예. 그런데 왜 이 주만큼은 국가가 방치한 채 너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엄청난 세금 제도니 임대차 제도를 한 것도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기왕에 그렇게 개입할 바에야 세금이나 예. 규제로 개입할 게 아니라 그냥 집 자체에 대해서 지금 거품이 형성되고 센 놈들이 저거들끼리 이 집을 띄워서 해먹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국가가 일정하게 센 놈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이런 방향에서 필수제를 공급한다. 자, 우리 국가가 물 공급 안 합니까? 하죠. 왜 예. 국가가 물을 공급합니까? 안 하고 알아서 그냥 물 다 사먹게 자유시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예? 물은 왜 공급해요? 전기는? 예, 그것도 마찬가지. 전기도 국가하고 가스도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예, 예. 자, 이걸 왜 공급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자유시장에 맡기자가 맡긴 나라 보니까 개판 5분 전 돼버렸지 않습니까? 민영화한 나라들, 수도, 예. 가스, 전기, 철도. 예. 자, 철도도 왜 국가가 합니까? 민간에 팔아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가가 하듯이 집도 일정하게 이 주거 문제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의미에서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해야 예. 투기꾼들이 거품이 빠진다. 예.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의 가격이 형성된다. 제가 이게요. IMF 오기 직전만 해도 집이 이래 안 비쌌습니다. 그럼요. 서울에요. 예. 1억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했어요. 아, 그럼요. 예. 그게 불과 2, 3년 전이에요. 노무현 때부터 지금 이 그때는 재판이 된 저금을 거예요. 하고 예. 월세, 전세부터 집을 사는 게 가능한 시절. 가능했어요. 예. 자, 이게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생각하는데 예. 서울에도 사람이 돈 모아서 집 살 수가 있었던 시기가 예.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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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르신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자유시장을 이렇게 빙자하면서 이 교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좀 하시죠. 예. 그다음에 여기 아까 예. 우리가 말씀 나누던 김광현 씨가 또 뭐 일가구 1주택은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누라는 왜 하나씩만 갖고 있느냐. 그 제가 이 김광현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안 하니까 뭐 이지스 같은 데서 뭐 46채를 미국의 예. 이 부동산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싹돌이를 했고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형태의 돈이 예. 이 개인이나 예. 이런 펀드 형태로 한국에 들어왔고 또 예. 재벌들이 쌓아놓고 있는 예. 현금 가지고 있는 돈들 있잖아요. 예. 사내 유보금 이런 부분들 중에 상당수가 펀드 형태로 부동산 투기에 들어와 있다 이런 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또 이제 그 잊어버릴까봐 예. 미리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그 보수 시민운동, 예. 시민운동의 이제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그 보는 시각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예. 보수 시민운동, 우리나라 보수 시민운동은 이제 주로
국가 안보, 그다음 정북 척결, 반중 반북, 친미 친일 이것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보수 그 시민운동하는 분들이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렇고 이게 특성이에요. 그런데 좌익들만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렇게 뭐 좌익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것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애국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원로들이 하던 그런 그 소위 보수 시민 애국 운동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은 오직 이런 그 종북 척결만을 강조하면서 이게 좌익의 그 종북성만 지적하는 것은 보수 우익 쪽의 종북성은 감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명박이도 종북적이에요. 박근혜도 종북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박근혜는 대단한 애국자인 줄 알아요. 박근혜 애국자 아니에요. 이명박이도 애국자 아닙니다. 안보적으로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이명박 박근혜도. 이명박 북한하고 가스관을 연결하려고 했고 철도도 놓으려고 시도해서 박근혜는 박근혜는 상징적으로 천안문에 강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것을 마구 강조하다 보면은 이것을 빠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정부패와 사회 부조리는 서민을 수탈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만 마구 열심히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이 거기 마구 신경 쓰다 보면 여기는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빈부격차를 조장해요. 이런 부정부패가 조장하고 서민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하는 거죠. 그 주택에 관한 것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 시민운동이 이것만을 열심히 강조하면서 이것도 좌익 것만 강조해. 미통당이 종북적인 것은 말 잘 안 해요.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것, 빈부격차와 서민에 관한 것을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제가 그런 칼럼을 하나 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종북 척결만을 얘기하는 시민운동은 사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것만 이야기하는 건 사기라는 거죠. 저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죠.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에 보수 시민운동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제가 이름은 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이 국가 안보의 문제를 하면서 종북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좌익도 비판하지만 새누리당 뭐 지금 미통당도 비판하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부정부패는 문재인 부정부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수 우익도 부패가 뭐 똑같거든요. 이것도 지적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 빈부 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에 관해서 좌익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여기는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홍길동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그다음에 뭐 성춘향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종북 척결하고 태극기만 들고 열심히 흔들고 있으면은 그것은 애국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행위에 따라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이 보수들이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을 이제 보자는 거죠.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는 이제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 첫째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것이 이거 이제 뭐 원론적으로는 좋은 말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부동산 문제에 적용하는 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게 3천만 원짜리
주택 풀자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거죠. 마음대로 해먹게 하죠. 용적률 그린벨트 풀자는 거 이것도 다 지금 3천만 원짜리 평당 3천만 원짜리 주자는 거죠. 그다음에 융자를 잘하게 해주자. 그다음에 뭐 세금을 낮춰주자. 이것도 다 너희들 전세 열심히 살게 하도록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전세 사는 거 월세 사는 거 도와줄게. 그거예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 3법도 마찬가지예요. 너 전세 사는데 힘들지. 그 내가 약간 도와줄게. 월세 사는데 힘들지. 도와줄게. 이런 거라. 근데 그 전세도 없애버리는 결과로 예.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자, 약간 주장이 이런 주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가구 1주택 진성준 씨가 이번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1가구 1주택. 예.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다 이런 개념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황 소장님께서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 싱가포르식 평당 700만 원 국민주택 이렇게 있잖아요. 자,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자유시장,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그린벨트, 융자, 세금, 부동산 이것은요. 국민의 절반은 너희들은 전세나 살아. 이 자식들아 월세 살아 임마. 너희들은 그거 살면 돼. 이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자, 저기에 또 심각한 거는 예. 지금 그 과거에 이제 개발 시기에는 국민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 관리직 이런 또 아니면 화이트 블루 칼라라도 대기업 노조 이런 데 들어간 사람은 위로 올라갔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전월세를 주로 살았겠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는 20대, 30대, 40대 초반 이런 정도까지도 이제 돈을 자산을 부를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린. 왜냐하면 직업이 없어지고 또 임금 경쟁이 심해지고 임금이 너무 낮게 내려가고 있어서 그런 세상에서 저 사람들한테 집을 사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평생 월세로 이제 전세도 없어지고 있어요. 한국만 있는 제도인데 월세로 살아라. 미국의 빈곤층이 절대로 빈곤층에서 못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값, 월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월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의 이 젊은 층 때부터 월세를 가지고 평생의 빈곤에 시달리고 집 문제에 시달리는 부분을 들어주는 것이 인간의 가장 행복을 크게 해주는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당연하죠.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보수 진영에서 떠들고 있는 것, 야간 또 대한민국 전체에서 떠들고 있는 것들은 이것인데 이것은 국민 절반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평생 전세 살아, 월세 살아. 너희는 뭐 그 정도면 너한테 맞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 소장님만 무슨 소리야. 크든 작든 모든 국민이 모두는 아니다. 적어도 한 80% 정도는 주택을 가져야지.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너무 그 대조적이고 이렇게 뭐랄까 훌륭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그 부패한 보수들 그다음에 문재인 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국민의 일부를 현대판 노예인 거예요. 노예로 만들려는 거예요. 이조 시대 노예였던 것처럼 노예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국가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사회 불안한 거죠. 그럼요. 강도 절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사느니 확 엎어버리자든지. 폭동, 자살. 이게 그러다 보면 난리가 나면 적화가 되기 쉬운 거예요. 모든 그 레이기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소장님처럼 이게 싱가포르식 이걸 국민 주택을 주어야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된 거죠. 이승만 때 토지 계획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토지 계획을 했잖아요. 황 소장님의 이 싱가포르식 700만 원 그 토지 이거 그 주택 공급은 그 희년 레이기의 리셋이에요. 이게 70년 만에. 처음 이후에 이제 다시 70년 만 리셋이에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합니다. 지금 현재 보수에 있는 이 사이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문재인 일당 사이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절반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전세 월세나 살아, 자식들아. 너희들은 인마 노예, 현대판 노예. 그런데 이것은 결과가 어찌 되느냐? 사회가 불안해서 적화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100%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수가 저 문제를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나 부추기고 또 노름판에 더 많은 판돈을 제공하는 듯한
공급 확대. 예. 그 공급은 누가 합니까? 재벌 건설사가죠. 예. 이제 아파트가 서울에요. 예. 한 개짜리 아파트를 무명 회사가 지으면 예. 한 동짜리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전번에 보면 거의 분양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를 무명 회사가 지은 한 동짜리 아파트는 돈이 안 된다. 그래서 투기꾼도 그거는 손 안 대고 투기인이 손을 안 대면서 저런 거는 잘못 받으면 밟으면 똥이 된다. 이러니까 하나도 분양 안 됐다는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공급 확대라는 말은 재벌 건설사, 레미안이니 뭐 프로지오니 예. 요런 데서 이 공급하도록 해라. 예.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안 하고 예. 자유 시장에 맡기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공급 확대되면 다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 수도 없어요. 또 이렇게 올라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예, 사람들끼리 그게 사는 건데. 사기극이죠. 요즘에 그 뭐 20대, 30대 뭐 매수 열풍, 광풍, 패닉 했던 바잉이라는 패닉 바잉. 예. 이게 예. 특수 계층에 예. 뭐랄까 해당되는 얘기인데 예. 마치 국민 전체가 그런 예. 것처럼 또 이 미디어가 또 예. 그 거짓말하고 있는 예. 거죠. 예. 보통 심각하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또 제가 또 잊어버릴까봐 예. 이게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럼요. 제가 이걸 좀 명확하게 이것을 좀 뭐랄까 그 제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먼저 이제 우리 부동산 그 이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국민을 절반 이상으로 괴롭히고 있는 그 부동산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들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범 1번 노무현과 그 일당이에요. 예. 노무현 두 차례 폭등을 해가지고 그냥 부동산을 노력해서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제 1번 주범이죠. 그다음에 이명박과 그 일당 하락을 저지한 노무현 때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가격의 거품이 다 빠져야 되는데 마치 이명박 때 부동산 가격이 10% 정도 내려갔다고 이명박이 잘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하락을 저지한 그 올라간 만큼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걸 저지시킨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하락을 저지한 죄예요. 하락을 저지한 죄. 여기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좀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 또 이 존경하는 이 누구 정규재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습니까? 이 부동산 그 문재인을 비판하면서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야 된다. 자유로운 시장에 맡기면은 빠진다. 그런데 당신이 왜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그런 그 헛발질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올랐는데 가만두어서 빠졌습니까? 안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 정규재 선생님 말씀은 전혀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지금 2배로 올랐는데 정규재 씨 말에 의하면 빠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5년이나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4년 반이잖아요. 9년 반이잖아요. 그럼 빠져야죠. 전혀 안 빠졌어요. 자유시장에 맡긴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런 이 칼럼을 찾아야 돼. 여기 있는데 지금 안 나오네. 그냥 있다고 치고. 이따 치고. 확실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문재인과 그 일당 연속해서 지금 폭등을 유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네 사람이 주범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과 그 일당 일행 그 그룹 이명박과 그 그룹 박근혜와 그 그룹 문재인과 그 그룹들이 이 사람이 4명의 주범이다. 박근혜 때 저 최경환을 중심으로 집사라고 없던 분위기를 엄청 띄웠죠.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이름도 좋아요. 뭐 홈스테이 어쩌고 하면서 뉴스테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주범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범이 교사범은 이제 대형 건설사죠. 대형 건설사들이 정치계, 관료, 언론계에다가 뇌물을 살포한 죄죠.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에게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폭리를 폭리를 갈취한 제 이제 교사범이에요. 그다음에 정범들, 전경련의 나팔수 기관들 여러 개 있잖아요. 예. 뭐 많죠. 예. 전경련의 나팔수 기관들. 예. 이들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 거죠. 예. 자유시장 어쩌고 하면서 계속 지금 20년 이상 사기를 쳐온 죄인들이죠. 그다음에 또 정범은 조중동 등 미디어예요. 얘들도 국민 사기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저 가져왔는데 물론 그 동안에도 계속 뭐 인터넷 보면은 부동산 띄우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사설이니 뭐냐 칼럼이니 해가지고서 또 헛소리 계속 아주 난립니다. 막 신이 나서.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자유시장을 외친 오피니언 리더들. 예. 이 사람들도 국민을 사기친 죄인들이죠. 난 제발 저런 사람들이 공부라도 제대로 하고 철학이라도 갖춘 채 떠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요. 그 주장에 논거라도 제대로 갖추고 떠들기를 바라요. 정말 무지한 자들이 저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 무지한 자들의 이면에는 이해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악질 잡범. 아주 잡범. 악질 잡범은 하나는 부동산 투기꾼들, 부동산 투기 회사들, 얘들은 쓰레기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자금 등 그 투기꾼들, 해외 자본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를 망치는 쓰레기들이죠. 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그 시장을 흔들어 가지고 국민의 절반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죄인들이다. 이거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그 문재인 노무현이 당신들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친구가 아니에요. 사기꾼들이에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당신들이 친구가 아니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지금 있는 무슨 뭐 김종인이 뭐 그런 그 인간이니 뭐 주호영이니 뭐니 뭐 황교안이니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적어도 부동산에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부동산에 관해서 우리 황 소장만큼 그 뭐랄까 훌륭하신 분 없어요. 나머지 여기 뭐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잔뜩 밤을 새면서 적어왔는데 전부 지금 개소리를 떠들어놓는 또 모셔가지고 다음에는 개소리 열전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에 관한 이 진실을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명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